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리아에서 기술 영업 담당하고 있고요. 정경후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셜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이제 뭐 어떤 큰 트렌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모바일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셜이라든지 뭐 IT적으로는 뭐 클라우드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재미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많은 것들이 변화를 하는 시기에는 뭐 지금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몇 가지 좀 공통적인 트렌드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인가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그 드라마 보면은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데 이제 양반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한글을 만드는 것 자체를 막 반대를 하고 그게 뭐 난리가 나죠. 드라마 상에서는. 역사적으로 봐도 그게 엄청난 조금 일이긴 했나 봐요. 사람들이 많은 반대가 있었고 물론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하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한글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창제가 되고 그렇게 되고 나서 양반들이 그거를 철저하게 배척을 합니다. 저 언어는 이제 저거로 이제 뭐 책도 안 쓰고 뭐 읽을 수도 없고 뭐 저거는 그냥 글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배척을 하고 이제 한자 위주로 이제 생활을 쭉 하게 되고 아주 먼 미래가 돼서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크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가 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배척을 했던 이유는 사실은 두려워서요. 왜냐면 너무나 새로운 게 나타나고 글이라는 게 새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 드라마의 대사에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고 자기가 그런 읽을 수 있으면은 쓰고 싶어 하게 되고 쓰면은 자꾸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힘이 그쪽으로 간다. 그것 때문에 하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라는 거가 등장을 한 지 이제 몇 년 안 됐죠. 페이스북이 지금 뭐 10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를 하고 있지만은 되게 상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뭐 이런 몇 가지 일들이나 요즘에 이제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보면은 역시 비슷한 게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소셜미디어를 두려워해요. 여기서 어떠한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게 왜곡되거나 아니건 어쨌든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나한테 어떤 악영향을 줄까. 기업들도 그거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여기서 뭉쳐가지고 집단소송을 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식의 이제 접근들이 가장 첫 번째 접근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약간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냐면 조금 이거를 능동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접근이 하나씩 이제 조금 다양화가 되는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되게 안티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내가 막 되게 빨리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스 앤 리액트, 어떤 마켓 센싱, 뭐 이런 의미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물론. 두 번째 의미는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내가 그냥 일방적인 메시지 전포가 아니라 되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된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번째 이거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보다도 더 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소셜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정보의 힘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독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보를 독점한다는 건 정말로 엄청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갖다가 내가 활용할 수 있으면은 되게 큰 가치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페이스북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인가 라는 것부터 조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트위터나 뭐 블로그나 이러한 공간들과 매우 다른 되게 유니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 전 세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페이스북의 지금 현재 사용자가 글로벌하게 약 1억 명이 넘었습니다. 10억 명이 넘었죠. 10억 명이 넘었는데 그 10억 명이 넘은 사람들이 액티브한 사용자들이고요. 액티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 라이크를 하고 내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페이스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굳이 내 정보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지만 페이스북에 제가 입력한 정보는 내 이름이 이거다. 내가 가끔가다 올리는 사진들, 가끔가다 올리는 글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에 관한 정보는 사실 뭐 저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는 제 이름밖에 없어요. 생년월일하고 이름밖에 없는데 막 활동을 하다 보면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뭘 보냅니다. 나랑 같이 뭐 무슨 고등학교에 다녔다. 이거 맞냐? 맞다. 예스 누르죠. 여자친구가 생겼거나 결혼을 했으면은 누구랑 결혼했다. 이거 맞냐? 예스 누르죠.
가족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나의 학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나의 인맥들 이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1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10억 명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10억 명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게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뭐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뭐 로열티 카드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의 특징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한 달에 평균 뭐 20% 정도의 가치 감소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의 상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내가 이걸 취합을 한 시점은 되게 상당히 예전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일정량의 그 비율을 가지고 점점 정보의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가 감쇄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정확해지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저장의 공간으로서 상당히 유니크하고 독창적이고 엄청난 가치를 갖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여기는 9억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10억 명의 사람들이 약 130명의 친구들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고 80개 이상의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개 이상의 브랜드나 기업 페이지들 라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액티브한 사용자들은 더 많은 친구들과 많은 페이지를 라이크를 해놨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직접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페이스북에 있는 사용자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이따 데모로도 이제 몇 가지 분석을 더 보여드릴 텐데 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갤럭시와 아이폰, 그죠? 삼성과 애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싸움들도 있고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삼성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페이스북에 실제로 삼성전자 모바일을 좋아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의 사람들이 약 한 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2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냐면요. 30과 20. 갤럭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30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20세. 71%가 대학을 다녔고요. 54%가 대학을 다녔습니다. 학력에도 차이가 있죠.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재밌어집니다.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애플 쪽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가 네이마르 주니어가 나옵니다. 그 브라질에 떠오르고 있는 축구 선수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게도 프로레슬링 선수 트리플 H가 나옵니다. 좋아하는 축구팀 AC 밀란과 바이에른 뮌헨. 좋아하는 게임을 봤을 때는 앵그리버드와 니드 포 스피드. 앵그리버드는 되게 간단하고 이렇게 막 아케이드성의 이런 게임들이고 니드 포 스피드는 좀 복잡하죠. 내가 막 기어도 바꿔야 되고 레이싱 게임이니까요.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디다스와 인텔. 보시면은 점점 더 이제 왼쪽은 점점 약간 이제 기술적이고 매니악해지고 약간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은 상당히 직관적이고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46%의 삼성 팬들은 테키 그룹에 속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기술에 관심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게 나오면 바로바로 구매를 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애플 팬들 같은 경우에는 테키는 27%밖에 안 되지만은 46%가 스포츠 팬이고 35%가 게임 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향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쭉 분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편적인 분석의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은 실제로 저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상당히 다양한 정보들을 다 담고 있어요. 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인구 통계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이름과 저의 나이와 뭐 내 생일,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인구 통계 정보들이 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하고 구축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저런 정보들을 가지고 구축을 하시게 되죠. 어디에 사는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뭐 거기다가 약간의 부가적인 정보들.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정보들이 바로 나머지 4가지 영역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들이 누구인지, 나의 가족이 누구인지 그러한 정보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생활 이벤트, 내가 승진을 했는지, 내가 결혼을 했는지, 내가 애를 낳는지 그러한 나의 라이프타임 이벤트 같은 것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체크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가 남아요.
그럼 내가 자꾸 저는 집이 서울인데 자꾸 제주도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아 얘가 제주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이제 재밌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관심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없이 많은 페이지들을 라이크를 해요. 그럼 라이크를 하는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인구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소셜로 오게 되면 소셜에서의 어떤 고객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더해서 이런 소셜 그래프나 관심사나 활동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라이프타임 이벤트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상당히 개인적이라는 게 문제가 있죠.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드리는 부분은 이 정보를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 수준까지 분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정보를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내 정보를 분석해도 좋다라고 하는 동의를 받는 과정을 다 거쳐서 정보를 확보를 해서 저희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가 되고요. 그거를 구축을 하면서 어떤 개인 식별자 같은 부분들은 모두 제거를 하고 익명으로 정보를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고객 세그먼트를 놓고 봤을 때, 소비자의 세그먼트를 놓고 봤을 때 그 세그먼트가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 얘는 뭐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그런 분석은 두 가지 세그먼트를 놓고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삼성의 팬들이라고 하는 세그먼트와 애플의 팬들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세그먼트를 놓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분석을 한 거를 아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보여드린 겁니다. 데모를 위주로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데모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페이스북의 이 라이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개인은 페이지를 자기의 그 계정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기업이나 브랜드는 하나의 페이지를 만듭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어떤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냥 그 사람의 페이지에 가가지고 라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락 오바마나 뭐 이런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그 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라이크를 해놓은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KT 올레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라이크를 해놓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십만 명, 뭐 이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라이크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자, 그 페이지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서는 되게 이제 러프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은 너무 러프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네이마르가 나왔는데 네이마르가 축구 선수로 안 돼 있고 그냥 사람, 비즈니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약간 재분류하는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페이지라고 하는 거를 약간 분류를 다시 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식의 카테고리를 다시 정의를 하는 작업들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책이나 책, 영화, 음악, 예술, 텔레비전 이런 식으로 어떤 큰 대분류가 일어나게 되고, 그 하위로 들어가게 돼도 음악이라고 하면 이게 노래인지 앨범인지 음악가인지 어떤 음악 방송인지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지정을 해서 각 하나의 페이지가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갖도록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걸 해놓고 나면은 조금 더 또 많은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또 하나의 축구 선수죠. 리오넬 메시인데 피플의 퍼블릭 피겨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공인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다가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작업들을 해가지고 스포츠에 관련된 사람이고 축구에 관련된 사람이고 운동 선수고 FC 바르셀로나에 관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카테고리 4개를 붙입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컴퍼니고 비즈니스다. 회사죠. 맞는 말인데 거기다가 이게 엔터테인먼트 회사고 디즈니가 어떤 팀파크를 가지고 있고 만화와 관련이 되어 있고 TV나 TV쇼랑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정보들을 카테고리를 쭉쭉쭉 붙이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디즈니를 좋아하고 뭐 다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막 라이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 이 사람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메시를 좋아하고 FC 바르셀로나를 좋아하고 거기에는 다른 축구 선수를 좋아하고 FC 바르셀로나의 감독을 좋아한다. 아, 이 사람은 FC 바르셀로나의 팬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또 티파니 앤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하이엔드 샵들에 자꾸 체크인을 하고 하이엔드 샵을 자꾸 라이크를 하고 티파니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럭셔리 브랜드를 자꾸 라이크를 한다. 아, 그럼 이 사람은 그런 럭셔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성향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 라이크를 가지고 기본적인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조금 더 데이터를 이제 마이닝을 하고 확장을 시켜보면은 어떤 정보들이 나오게 되냐면, 바로 그 사람의 심리학적인 분류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통계학적인 데모그래픽적인 그 소비자 분석에 더해서 어떤 취향 분석, 그리고 거기에 또 플러스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사이코그래픽 애널리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소비자 행동 심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성향을 가지는 사람인지, 이 세그먼트가 어떠한 성향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례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루이비통 좋아하고 같은 거 좋아하고 티파니를 좋아하고 이런 스위스 잭스레빈이나 아니면은 뭐 리츠칼튼 이런 데 자꾸 체크인을 하고 거기 가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브랜드의 가치를 사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 그룹폰이나 뭐 리빙소셜, 우리나라 뭐 티켓몬스터 뭐 이런 거죠. 티켓몬스터 좋아하고 또 할인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뭐 할인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자꾸 체크인을 한다. 이 사람은 예산을 가지고 이제 쇼핑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약간 할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딜 헌터. 이런 식의 이제 그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출발은 어떠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모그래픽과 라이크한 정보들과 친구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은 그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이 사람의 취향이나 이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가지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분석하는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이거를 뭐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뭐 알아서 잘 취합하면은 저희가 분석해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취합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고 그 과정들에서 분명히 법적인 절차들도 다 통과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이제 저희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10억 명이 있지만 10억 명을 다 하지는 못하죠. 그 중에서 약 1.6%에 해당하는 1,600만 명 정도의 프로파일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는 이 앱을 이제 위즈덤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웹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아이패드 같은 걸로도 보실 수가 있는 분석 앱이고요. 1,600만 명,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고, 이 1,600만 명의 특징들 같은 것들이 이제 첫 화면에서 간단하게 스냅샷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연령 분포는 어떻게 됐는지, 뭐 41%가 결혼을 했고, 77%가 대학에 다녔고, 80%는 도시 지역에 살고, 또 아래쪽에 가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가장 좋아하는 메간 폭스가 1위에 올라와 있고,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크리스티아노 로날도, 음악 마이클 잭슨, 회사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스냅샷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뭐 저 1,600만 명에 대한 정치인으로 필터를 걸어봤더니 그래도 안철수님이 제일 위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면은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이 1,600만 명을 필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몇천 명 단위로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몇천 명이라고 갑자기 1,600만에서 몇천 명,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대선 뭐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것들 하기 위해서 하는 모집단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이 뭐 90몇 %의 신뢰 구간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러면은 몇천 명, 안철수 팬만 몇천 명이면 사실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필터를 이렇게 손쉽게 걸어봅니다. 자, 아까는 17세에서 28세가 확 뛰어있었는데,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정치에 관련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연령 분포가 약간 이제 고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좀 변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58%가 결혼을 했고, 92%가 대학에 다녔고, 남자가 77%고. 자, 아래 보시면은 이 안철수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와 관련된 사람들, 이게 여기 영화가 있나요? 그 다음에 스포츠 스타, 소년제, 뭐 음악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스냅샷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쭉 이제 보여드릴 될 텐데, 거기 앞서서 이제 요 경쟁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바꿔보면은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터를 걸게 되면 아까는 이제 연령대 골랐고 뭐 이렇게 쭉 있었죠. 자, 일단 이제 약간 이제 좌파와 우파의 성향의 차이도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연령대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좋아하는 게 경상북도, 경북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뭐 이런 쪽으로 가요. 성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쪽 이제 데모그래픽 뭐 이쪽으로 가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뭐 평균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보실 수가 있는데, 평균 소득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성향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뭐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사람 여기 이제 요 그룹은 사실 라이크 해놓은 게 좀 너무 특이한 것들이 뭐 행정안전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철수 후보의 조건, 그 필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보시면은 아까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대시보드를 보셨지만은 지금 같은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을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객 데이터베이스나 그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확보하는 범위 정도가 될 거예요. 이쪽을 제외하고는 어디에 사는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뭐 학력,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다음에 뭐 결혼 기혼인지 미혼인지,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약혼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나 이 사람의 직업이나 이 사람의 친구들이나 이 사람이 활동하는 내역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아마도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다라는 벤치마크가 가능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이제 뭐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발표된 여러 가지 근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직업에 이 지역에 이러한 사람들은 평균 소득이 얼마래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도 이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을 거다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재밌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취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저기 지금 이 그룹에는 3,128명이 속해 있게 되는데요. 저 3,128명이 과연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제 필터를 안철수 후보로 걸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두 개의 페이지가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박경철, 김재동, 이회수, 문재인,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뭐 광고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광고 후보로 내가 누구를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TV 광고를 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TV는 뭘 많이 보나? 어떤 프로를 많이 보나? 그런 것들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페이지 그룹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텔레비전으로 필터를 걸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수많은 페이지들 중에서 텔레비전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페이지들만 이렇게 조건을 걸어가지고 3,128명이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과 관련된 페이지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KBS 뉴스,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티빙, 개그 콘서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했을 때는 무한도전이 1위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본 거 오늘 본 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그러한 정보가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3위에 있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코리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무한도전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 무한도전이 있는데, 이게 과연 그냥 숫자만 놓고 비교를 하는 게 공평하냐라는 이 생각을 조금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무한도전은 보시면 원래 34만 명의 팬이 있습니다. 34만이라는 숫자를 잠깐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한번 보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34만이었고요. 4,600명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 그룹의 그 성향을 보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93명이 좋아합니다. 4,600명 중에 93명이 좋아하는 게 더 좋아하는 거냐, 아니면 34만 명 중에 143명이 좋아하는 게 더 좋아하는 거냐, 이거 이제 좀 애매해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반적인 팬 숫자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표들을 같이 분석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정렬 자체가 어피니티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이 어피니티는 뭐냐면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몇 명 중에 몇 명이 과연 좋아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가중치를 줘가지고 스코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어피니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그룹이 이런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뭐 팬 숫자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어피니티라고 하는 요구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면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분석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를
고민을 하시는 되게 연봉 세신 분들이 사내에 있으셔야 돼요.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 되게 비싸고 그걸 어떻게 분석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정말 비싸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얼마나 늘어날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분석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미리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엔지니어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 어떠한 지표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시는 별도의 이제 그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깊게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뭐 이 사람들이 어디에 그럼 자주 가는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강남역에 자주 가는지 아니면 코엑스몰에 자주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뭐 체크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체크인을 별로 안 했다, 나는 뭐 한격이 없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체크인 역시 내 친구가 나랑 사진을 찍어서 위드 누구, 위드 정경우, 나 정경우랑 같이 어디에 가가지고 뭘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의 정보가 또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는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코엑스, 신사동 가로수길, 강남역 이런 곳에 자주 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의 어떤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이거를 뭐 분석을 하는 거 당연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더 의미가 있어지려면 근데 어떤 거를 더 할 수가 있냐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나의 경쟁 상대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내가 만약에 나의 팬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나는 이 사람들을 좀 더 공략해야겠다. 그러면은 나의 팬들 말고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자,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하게 되면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은 내 고객밖에 확보를 못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내 고객이 아니라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고객들에 대해서 정보가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내가 이 계층을 조금 더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소득 구간이 뭐 얼마에서 얼마인 사람들 중에 연령대가 30, 40대인 사람을 한번 그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봐야겠다. 그런 것들 역시 이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자, 방금 이제 한국으로 걸었고요. 이 정도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득 구간이 이 정도 뭐 5천만 원 정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 자주 가는지 이런 거 역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떤 뭐 대선 후보의 사례로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내가 뭐 어떤 마케팅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내가 어떤 공략해야 되는 고객의 층, 소비자의 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건지,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TV 채널을 통해서 누구를 모델로 써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업이 어떤 뭐 브랜드 뭐 스폰서링 같은 거, 어떤 뭐 스포츠팀을 스폰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롯데 자이언트를 하는 게 맞는 건지, LG 트윈스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이 바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나의 어떤 고객들이에서 벗어나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인구들을 놓고 그런 분석들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필터를 바꿔가지고 한국에 있는 뭐 몇 세에서 몇 세 사이에 소득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 되는 사람들의 필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또 아까 보여드린 이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분석이 가능하게 될 거고요. 자,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약간 이제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요 소비자 행동 심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이코그래픽 애널리시스. 자,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필터를 다양한 그런 조건으로 걸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보니까 테키가 일단 가장 많습니다. 테키라고 하는 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술에 관심이 많고 신제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 하위에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게임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브랜드를 좋아한다. 이런 식의 성향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정보를 내가 알아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여기까지 오는 거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확보가 불가능하고, 그 정보가 확보하는 순간 낡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성향들을 바로바로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매체를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내가
단순하게 그냥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뭐 이렇게만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있고 생각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연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패드로 보여드렸지만은 아이패드뿐만이 아니라 뭐 웹에서도 페이스북에 이제 앱 검색하는 검색창에다가 위즈덤이라고 하는 거 검색해 보시면은 한번 직접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버전은 유료 버전은 위즈덤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유료 버전이고요. 위즈덤 퍼블릭이라고 하는 일반 무료 버전, 여기에 약간 이제 제한된 몇 가지 기능들을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내 친구들 분석도 돼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고 내 친구들은 어디 가서 뭘 많이 하는지, 내 친구들의 성향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얘를 어디다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소비자 마케팅이 되겠죠. 내가 뭐 프로모션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나의 타겟 세그먼트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미디어 구매에 관련된 부분들, 내가 어떤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어떤 광고를 써가지고 광고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냐, 가장 구매력을 많이 발휘할 거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되게 럭셔리 브랜드가 나왔어요. 20, 30대를 공략한 되게 럭셔리 브랜드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아까 브랜드 컨셔스의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20, 30대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딱 해놓고 걔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채널과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뭐 이미지 관리를 하고 뭐 제품에 대한 경험들,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내가 소셜 미디어를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 또 온라인 광고, 그리고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도 이제 고객을 분석하는 거에서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여기 네 번째에 있는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하는 특징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던 당시에는 1,500만 명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1,600만 명이 넘은 상태고요. 매일 평균 5만 개 이상의 프로파일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모든 프로파일들이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되게 독특한, 유니크한 성질을 가진 이제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위즈덤이라고 하는 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는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셜 미디어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것들을 다 이제 뒤엎어버리고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역할이 조금씩은 달라요. 위즈덤이라고 하는 지금 보신 이 솔루션은 이 어플리케이션은 그 소비자의 성향이나 소비자의 데모그래픽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돈을 주고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뭐 시장에 대한 데이터나 미디어에 대한 데이터, 경쟁사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1+1이 정말로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혼돈하시는 것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셜 분석을 합니다 라고 하는 다른 솔루션과 다른 기업들 이런 것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이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보여드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셜 분석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 페이스북 페이지 분석입니다. 페이스북 인사이트, 페이스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소셜 베이커나 굿스윗이라고 하는 이제 서드 파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에 페이지 팬들이 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데모그래픽 분석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위즈덤을 이제 얼마 전부터 페이스북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사이트만 가지고 분석을 하시다가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도 위즈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가장 뭐 현실적으로 많은 거는 바로 이제 소셜미디어 분석. 이건 뭐냐면은 내가 쓴 포스트나 내가 쓴 글들이나 내가 올린 프로모션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트래킹해주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보이고 반응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의견 분석. 여기는 뭐 한글로 하니까 의견 분석이 되는데 센티멘트 애널리시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올린 글들을 분석해가지고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마켓 센싱이나 센스 앤 리액트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이제 그런 도구들입니다. 얘네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과
지금 보여드린 어떤 그 페이스북 상에 있는 그 소셜미디어 상에 있는 그 고객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서로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즈덤 퍼블릭을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뭐 www.wisdom.com 들어가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페이스북에서 검색창에다가 위즈덤 검색해 보시면은 한번 직접 들어가 가지고 내 친구들 분석해 보고 기본적인 위즈덤 네트워크의 데모그래픽 정보 정도는 한번 분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몇 번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는 되게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내가 관심 있는 것도 막 넣어가지고 막 해보기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리스트 쭉 뽑아가지고 하나씩 들어가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나와서 또 저도 라이크하고 뭐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의 이게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서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관련 데모나 영상들 같은 것들은 이제 microstrategy.com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독특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리면은 세미나 같은 데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은 되게 이제 제품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 갖고 조금 어떤 뭐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에 약간 이게 맞는 주제인가 싶은 생각을 가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하긴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와 관련된 툴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전체적인 뭐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동향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고객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고객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곳이 없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되게 독특하고 저희가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치나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보여드릴 때마다 어떤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여드릴 때마다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직접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고, 이제 이것도 뭐 페이스북 앱이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거기다 이렇게 포스팅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분석해보고 친구들 해보니까는 뭐 70%가 결혼을 안 했다. 나는 빨리 결혼 좀 해라. 뭐 이렇게 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한번 해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컨슈머를 상대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인 것 같고요. 아까 데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위즈덤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성향 같은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내 경쟁사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얘네들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의 힘을 조금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어떤 소셜미디어가 갖고 있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